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인물은 악취를 풍기지만 흐르는 삶은 스스로 맑아진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래가 완벽히 예측된다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나눔 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지만 계속 흐를 때 맑은 물이 됩니다. 편한 것만 추구하면 인간은 게을러지고 의욕마저 상실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할까요? 인간은 작은 이익과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스스로를 반성하며 내면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유혹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맙니다. 기본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맑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준비가 안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핑계일 뿐입니다.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하다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 할 걸 이라며 후회하시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시간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성장의 핵심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문도 석사가히. 아침에 인생의 참된 이치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 라는 먼 미래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후회 없는 삶, 나의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오늘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대로 좋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독서와 사색으로 시야를 넓히십시오. 배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며 세상을 밝게 보는 안경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편안해야 잘 풀립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그 가치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삶을 즐기고 몸을 편안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가치를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배짱으로 맞서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때 세상은 비로소 밝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11 성공은 꾸준함에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지지변 굴신지리 인정지리
불가 불찰야. 아홉 지세에서의 임기응변, 형세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병사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 장군은 세심히 관찰하여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홉 지세의 임기응변, 형세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군대 내 각급 병사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와 장악, 이런 것들은 모두 장군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구지편의 내용을 총정리한 것이고 다음에 할 이야기의 목차이기도 하다. 손자병법은 이 글에서 심리 문제를 특별히 제기했다. 인간의 본성과 함께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심리 상태는 의지력과 직결되고 의지력은 곧 사기로 연결된다. 그러니 병사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하는 문제가 된다. 평소 훈련이 쌓여야 전투력이 향상된다. 전투력이 향상되어야 자신감이 붙고 사기도 따라서 높아진다. 결국 훈련은 사기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훈련부터 꾸준히 시키면 되는 일이다. 훈련은 1년 12달,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고 일단 시작한 훈련은 끝까지 마치도록 한다. 그리하여 병사들은 무릇 훈련이란 것은 꾸준히 해야 하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박히게 된다. 그런 마음, 그런 심리가 되게끔 유도하라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독서와 연관시켜 이야기하고 싶다. 중국번은 독서를 하는 데에 두 가지 심리 문제, 즉 마음가짐을 요구했다. 첫째 마음가짐은 꾸준함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으라고 조언했다. 설령 단 한 페이지나 단 한 줄을 읽을지라도 하루도 거르지 않으면 결국 속도가 붙고 진도는 빨라진다. 따라서 가장 삼가해야 할 태도는 파이팅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충만하여 잘 때도 책을 껴안고 자지만 사흘째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딴청을 부리는 것을 일러 흔히 작심삼일이라 한다. 작심삼일인 사람의 주변에는 무슨 책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단지 다 읽은 책은 없을 따름이다. 꾸준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은 끝장이다. 무슨 책이든 읽기 시작했으면 그 책의 끝장, 말하자면 끝페이지까지 모두 읽은 다음에 비로소 다른 책을 잡으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야만 당신은 자신이 소유한 책을 결국 다 읽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당신의 방에는 읽다만 책들로 가득 찬다.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다 읽은 책은 없다. 그러니 끝장까지 읽어 끝장을 보라는 것이다. 책을 대할 때 이와 같이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읽는 습관이 들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진득하게 붙어서 끝까지 하게 된다. 이런 자가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군사훈련을 중국번호 독서처럼 하면 그런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일컬어 독서병법이라고 해도 될까? 우리는 시작은 열심히 합니다. 운동, 다이어트, 독서 등 처음에는 프로가 된 듯 문짱인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죠.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장사도 과도하게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 하나씩 실력을 쌓아나가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매일 스틴 연습을 하면 최고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 100번만 하고 안 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이유도 같은 거죠. 오늘은 작게 시작해 매일 하는 내가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함은 나를 성공으로 이끕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